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 구단입니다. 11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은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뉴욕 양키스 다음인데요. 통산 승률 5할 2푼도 5할 7푼인 뉴욕 양키스와 5할 3푼 5리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5할 2푼 8리인 LA 다저스 다음으로 높고 명예전당에 보낸 47명의 선수도 57명인 샌프란시스코와 53명인 애틀란타, 50명인 다저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참고로 양키스는 46명으로 5위입니다. 그런데 김광현은 오늘 세인트루이스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추적 가능한 1901년 이후 데뷔 첫 3번의 선발 등판 모두 1실점 이하 3피안타 이하 경기를 만들어낸 최초의 세인트루이스 투수가 된 겁니다. 오늘 피츠버그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무자책을 기록한 김광현은 6회까지 투구수가 지난번보다도 적은 89였고 특히 5회가 11구, 6회가 12구였기 때문에 7회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실트 감독은 김광현을 무리시키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실트 감독이 주로 혹사 이야기를 듣는 건 불펜입니다. 첫 선발 등판이었던 컵스전에서 볼넷이 3개였던 김광현은 지난 경기 무볼넷에 이어 오늘도 볼넷을 1개밖에 내주지 않았는데요. 고무적인 건 컵스전에서의 3피안타에 홈런과 2루타가 들어있었던 반면 신시내티전 3피안타에는 장타가 2루타 하나였고 오늘은 장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수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는 하나 오늘은 세인트루이스가 2번이나 실책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김광현에 대해 더 알아낸 건 첫 번째, 구속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현은 컵스전 90.0마일, 신시내티전 89.8마일에 이어 오늘도 90.0마일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4가지 구종을 던지는 피칭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3경기에서 김광현이 35%와 31% 그리고 33%의 슬라이더를 던진 반면 KBO 리그에서의 슬라이더 비중은 2018년이 43%, 2019년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KBO 리그에서보다도 더 슬라이더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슬라이더와 같은 구속으로 들어오면서 타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체인지업과 함께 최저 구속 67마일을 기록한 슬로 커브가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현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커브를 통해 4개의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바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던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 와서 뛰어난 제구와 속도 조절, 그리고 다양한 볼 배합으로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확인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3회 김광현은 1번 타자 에릭 곤잘레스를 상대로 던진 초구 69마일 커브가 크게 빗나갑니다. 하지만 85마일 슬라이더를 존 안에 집어넣었고 파울이 됩니다. 그리고 김광현은 81마일 체인지업을 던지는데요. 바깥쪽으로 흘러나간 이 공에 곤잘레스는 방망이를 참지 못했고 타구속도 55마일짜리 먹힌 내야 타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빠른 공을 던지지 않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3개를 던져 타자를 잡아낸 겁니다. 역시 3회에 있었던 윌 크랙과의 승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김광현은 초구로 73마일 커브를 던져 루킹 스트라이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2구로 던진 82마일 체인지업이 바깥으로 빠지는데요. 하지만 3구로 90마일 하이패스트볼을 완벽하게 던졌고 역시 타구속도 79마일짜리 땅볼 타구가 되고 맙니다. 김광현은 73마일, 82마일, 90마일을 던짐으로써 계속해서 구속을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 피칭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은 김광현 선수가 컵스전에서 던진 포심의 탄착군인데요. 하이패스트볼을 거의 던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신시내티전인데요. 역시 하이패스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오늘 그림은 스트라이크 존의 높은 쪽 경계선 가까이에 꽤 많은 공들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6회 무사 1, 2루의 최대 위기에서 조시벨을 병살타로 잡아낸 공도 바로 녹색점으로 보이는 하이패스트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트라이크 존의 한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을 만큼 완벽한 패스트볼 제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오늘 김광현이 인플레이 아웃을 만들어낸 공들의 탄착점인데요. 커브와 체인지업이 하나씩 있었고 빨간색 슬라이더가 5개, 초록색 포심이 7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스트라이크 존의 한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점 2개가 모두 정타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두 개의 포심은 구속이 89마일과 90마일이었는데 타구 속도는 77마일과 87마일에 그쳤습니다. 이는 김광현 선수의 포심에는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속과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인 김광현의 한가운데 포심이 제대로 맞아 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김광현은 지금의 구속을 늘리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광현은 마치 관훈장이 대운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어오듯 포수로부터 공을 돌려받자마자 던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타자들이 자꾸 타석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몰리나가 타임을 불러 김광현이 던진 공이 노피치가 되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인터벌이 24초고 유명한 페드로 바에스나 일본인 투수들이 30초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설의 마크벌리는 평균 17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류현진은 지난해 24.7초였지만 올해는 조금 늘어난 느낌이고 다르비슈가 지난해 29.4초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50이닝 투수를 기준으로 인터벌이 가장 짧았던 선수는 19.6초를 기록한 웨이드 마일리, 인터벌이 가장 길었던 투수는 31.6초를 기록한 켈리 젠슨이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평균 인터벌은 아직 계산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벌리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광현 선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자마자 바로 던지는 이 모습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웨인라이트가 4경기에서 2승 2.88, 잭 플레어티가 3경기에서 2승 1.98, 김광현이 3경기에서 1승 0.57, 다코타 허드슨이 4경기에서 2패 3.31을 기록 중인 세인트루이스 선발진은 곧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합류하는데요.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피츠버그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패함으로써 시즌 성적이 11승 11패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가 끝난 후 마이크 슐트 감독은 김광현에 대해 김광현은 어떤 상황에 올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던지는 투수다. 언제 어떤 상황이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투수는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슐트 감독은 팀이 22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팀의 선발 투수가 기록한 2번의 6이닝 무자책 경기를 모두 책임진 김광현 선수를 정말로 예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현의 다음 등판은 9월 2일 신시내티 원정 경기가 되거나 혹은 9월 3일 역시 신시내티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2일 경기에 나서면 오늘 5승째를 따냄으로써 현재 5승 1패 1.94를 기록 중인 신시내티의 에이스 소니 그레이를 만나고 3일 경기가 되면 지난번에 대결했던 웨이드 마일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와 재대결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누가 더 인터벌 없이 던지나 대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김광현 선수의 호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